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이명인 박사님을 모시고 주제를 오제도 검사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박헌영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방 전국에서 남로당을 체포하고 수사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죠. 예, 오제도 검사가 예. 유명한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좀 한번 좀 신발을 좀 풀어주시죠. 어제도 하라면 유명한 분인데. 예, 예. 저도 어릴 때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남 안주 출신이고요. 예, 예. 이제 와세다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해방 후에 그 당시에 판검사 특별 임용 시험으로 이제 검사가 예. 되신 분이고요. 예, 그 주로 이제 방공검사, 요즘 지금 공안부 검사, 예. 공안검사로 이제 아주 맹활약을 하셨죠. 힘을 많았죠. 예, 예, 예. 50년대.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국회 프락치 사건, 예. 그 다음에 성시백 사건, 예. 김수임 사건, 그 다음에 예. 또 58년도에 그 조봉암, 진보당 조봉암 사건. 아,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마다 다. 예, 예. 참 기가 막히네. 예. 총 검사 생활 몇 년 됐습니까? 그 60년 4.19 날 때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15년 정도 하신 거예요. 15년. 예. 오제도 검사 아니면 이 공안 사건은 처리를 못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암살이라든가 테러 위협 없었습니까? 예, 그 이분이 주로 그 해방 후에 그때는 그냥 수사본부에서 그냥 그거 살았습니까? 예, 숙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 밖에 못 나가네요. 예, 그거. 밖에 외출하지 안 하고 예, 테러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장택산 수도경찰청장도 테러를 몇 번 당하셨거든요. 예. 식사하고 나온데 그 남로당 조직원에 가서 권총을 쏘고 이래가지고 그 청장이 직접 응사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이승만 박사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 폭탄 테러를 2번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분이 청구한 사람 누굽니까? 추천 자기가 들어간 건 아닐 텐데 미군적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 얘기는 저도 못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하다가 네. 어떻게 이제 공안검사를 맡게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평안도 출신이니까. 평안도. 예. 그럼 방공이네요. 예, 예. 그 서북 청년단하고 이제 가까운 분이시고. 그래서 특히 그 해방 후에 예. 그 평안도 서북 지방 쪽에서 온 분들이 특히 공산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의주 학생 재산, 토지, 교회 다 뺏겼잖아요. 예, 특히 신의주 학생 의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함석헌 씨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따발총 왜 갈긴 거예요? 예. 소련 비행기 떴죠. 예. 비행기 떠가지고 기총소개까지 했다는 말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떴다는 그런 비행기. 예.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이 그 당시에 예. 신의주 학생 의거가 났을 때 그 편북 도청에 항구국장이었다 그러죠. 예. 북한 정권에 예. 관성 교육감쯤 되는데 예. 자기 매제가 조공술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함석헌 선생을 좋게도 안 보고 나쁘게도 안 봅니다. 예. 그분도 좀 나름대로 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매제가 조공술이라는 분이 신의주 동중학교 이제 교사였는데 선생이었는데 자기는 그날 신의주 방공의가 일어나던 날 그냥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자기 매제가 와가지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막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니까 도청 앞에 막 학생들이 막 소련무 기관총에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무조건 아무 학생이나 그냥 업고 부축하고 해가지고 도립병원 응급실에 그냥 복도에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이제 왔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국회 프락치 사건. 예. 그것이 지금 요거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국회 프락치 사건 13명? 13명 연루가 됐는데 예. 미군 철수하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예.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예. 아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에 보면은 국회 불합치 사건 이상하고 덩치가 크잖아요. 안토리가. 예. 그 당시 13명이면 지금 이게 지금 한 50명 넘죠? 한국 보면 이거 불합치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예, 지금도 뭐, 심각하죠. 지금 또 그런데 지금 종북 세력들.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또 자기들 연동제, 준연동제 해가지고 더 극자세를 끌어들여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완전히 국회 안에다 지금 프락치를 기가 막힌데. 아니 그래서 지금 6.25 전에 요게 1949년이라는 거죠. 예. 1949년 봄에 일어났는데 예. 이 6.25 터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갔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서영길 의원 한 사람은 남한에 서영길, 예. 서용길 의원이라고. 서영길, 예. 그 사람은 199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뭐한 것을 국회 가지 왜 안 갔다 그럽니까? 왜? 그것도 이상하네. 그것도 왜 가지? 왜 안 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소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국회 불합치 사건의 그 성시배 예. 이게 어떻게 여기 아주 깊이 연루됐죠. 성시배 기사. 성시배기가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 불합치 조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박헌영이가 알고 이제 그 조직을 자기한테 넘겨라. 그래서 넘기자마자 박헌영이가 그 사람들을 은밀하게 공작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안에다가 다 서명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 주한미군 철수 동의안을 제출해.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을 품고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합치 사건이라는 것이 예. 이렇게 주의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외부 세력과 예. 연계를 조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순수한 자기 그게 아니고 예.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밖에서 외부에 북이든지 뭐든지 그 수사해가지고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민특위, 예. 반민특위 안에 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반민특위 안에 멤버 중에 이 국가 프락치 멤버 12명, 13명이 예.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었고. 그럼 단순한 친일 이게 아니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해방정국에서 이미 친일 청산하라는 구호는 북한이 사주한 것도 있네, 섞여져 있네, 이게. 그러니까 실거되잖아요, 지금. 친일이라는 게 예. 그 좌익들이 한다는 건 순전히 정략적인 친일이지. 상투수교 아닙니까? 예, 민족 정기를 위한 그런 친일이 아닙니다. 정략적인 거죠. 예, 정략적인 거고 자기들 이익을 위한 친일이지. 어떤 그 민족 정기를 위한 정의를 위한 그런 친일은 그러니까 정부 잡으면 또 딱딱한 시합버리잖아요. 다른 것도 하잖아요. 예,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선별적인 그런 그 친일입니다. 자기 편이면 또 친일파 청산하지 예. 않아요. 특히 뭐 여운형이 같은 사람 빼고 여운형 동생은 친일 임명사진이 들어가 아니 김일성 아들 동생도 친동생도 친일파네. 김명주가 김명주도 김명주. 관동군 통역이었고. 근데 그거 저 친일파 청산 안 했잖아요. 예.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그 이야기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 참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은 6.25 때 이 사람들이 다 월북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 남았다는 거고. 저 두 번째 그러면 또 두 번째 사건이 뭐였죠? 두 번째 그 김수임 사건 전에 위패 사건, 정파사 예. 그거 좀 설명. 조선 정판사 사건도 그게 이제 그 박낙종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돌린 건데 이게 이제 공산당원이 이제 개입된 건 맞는데 그 사람들도 좌파 쪽에서도 공산당원이 개입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공산당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장난친 거를 중앙이 개입 안 했다 이겁니까? 예. 안에서 제주도 사삼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무조건 조작이다, 뭐 억지다 그래놓고 그 증거가 드러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당이 일부 개입된 거를 이제 조직적인 범죄로 덮어씌웠다. 이 삼투수법이네. 예,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스티코프 일기에도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공산당이 그 당시에 자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다. 예. 자금이 많이 부족했다. 조직 활동이나 테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공이 불법화된 게 이것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조공이. 위패를 찍었으니까 미군정에서 이제 바로 불법화 시키고 지하로 지하로 가버리죠. 박헌영이 체포령이 이제 바로 지하로 사실 김주아도 뭐다 다 체포영장 발급받고.
그래서 뭐그 이주와 뭐 김삼룡이 다 그 되고 이제 나중에 김삼룡, 이주와 정태식이 다 체포됐죠. 이거 직접 체포됐죠? 예, 체포돼가지고 김삼룡, 이주환은 이제 6월 26일 날 아니면 27일 날 그 특무대장 김창룡이 직접 사살했다 그러거든요. 아. 사살하고 그 다음에 그때 성시백이도 같이 이제 사살하고 예,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만약 살려줬으면 예. 감옥 속 있을 때 예. 인민군이 들어와서 예. 문을 또 열어주면 예. 그 사람이 북한에 가거나 또해서 간첩 활동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 뭐 살아있으면 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또 뭐 억울하고 이런 말은 없죠? 가족들이? 그렇죠. 그건 뭐 워낙 위중하니까, 확실한 예, 일이니까. 확보하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야. 이 어제도 검사가 또 깨있게 있고. 예. 그래서 뭐 정태식이 같은 사람은 예. 그때 이제 체포된 게 그 장택상 씨 큰 사위 집에서 체포가 됐는데 예. 밤중에 그 숨어 있던 거를 의신처를 알아가지고 그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장택상 씨는 자기 큰 딸하고 사이가 그 공산당이라는 걸 몰랐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박근영 아까 그 채. 예. 이거 기가 차더라니까, 이거. 예. 장태상 딸이 연루가 된 거 보니까. 예. 어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냥 친구니까 네. 숨겨줬지 뭐 조직적으로 뭐 관련되는 건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는 그냥 석방시켜주고 정태식이만 이제 체포해가 있었는데 정태식이가 아마 그때 그러니까 박갑동씨 말로는 이제 남로당의 그 1, 2, 3위 김삼룡, 이주와 정태식이었다 그러거든요.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 2, 3위 이제 그러니까 박갑동씨 말로는 박근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남한에 놔두고 그 자기가 안 봐도 이제 알아서 조직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근데 진짜로 신임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놔두고 조금 이제 못 믿어온 사람들을 이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삼룡 씨도 그 충주인가 뭐 그렇죠. 정태식이는 그 청주 고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또 충청도고 또 이현상이 같은 사람은 뭐 절대적인 그 충성파 그러니까 그 박갑동지 책에도 뭐 북한 가가지고 그 조선 인민의 지도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그 북로당의 이상조란 사람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남한으로 쫓겨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그때 남북은 작가 이태식을 직접 만나서 이태식이, 이태 그 남북 남북은 이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분 이야기가 김일성이가 그 6.25 때 그 남한에 왔다는 거예요. 남한 왔던 저도 그래 했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천안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남한까지. 그래서 아니 뭐 이태 씨 말로는 그 광주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여배우도 하고 만나서 뭐 파티까지 했다는 소리 있어요. 여배우들하고. 아, 그건 이제 건하게.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김일성이가. 그래서 그 이현상이는 그때 지리산에 있다가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산을 에워싸고 있던 그 군부대들이 다 빠져나오고 조용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어 6.25 발발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주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무주에 가서 시골 노인한테 길에서 만난 농부한테 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그 6.25 발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주에는 지금 국군도 없고 경찰도 없다. 다 빠져나갔다. 인민군하고 이제 전투하기 해가지고 다 전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현상이가 부대를 이끌고 뭐 1위까지인가 어디 올라왔는데 그 인민군 연대장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집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김일성 수상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현상이가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난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보겠다 그러고.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때 한국 연예인들 하고 술 한잔 했을 텐데. 뭐 그랬을 수 있죠. 영이 그죠? 예. 한국 연예인들. 예. 왜냐하면 6.25 때 서울에 온 이 국회군들 사령부에서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강제로. 편하게 술 마셨대요. 그래서 이 서울 한강 지체가 늦어졌단 말이 있거든요. 술 파티 때문에. 그래서 그 야적인 건데 너무 서울의 잔치가 좋아가지고 술 너무 마시다가 내려갈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시다가. 야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주로
남로당이 봉개하기를 기다리느라고 3일을 그 핑계로, 그 그다음에 핑계대로 좀 마시고 좀 놀다고. 예, 뭐 네? 춘천에서 국군이 그 육사단인가 그 춘천에서 네. 버티는 바람에 이제 내려갈 예. 틈이 없어서 못 내려갔다고 예. 그런 이야기. 그 서울에 그거 좀 많잖아 연예인들이. 그 네. 최은희 씨 같은 그 여배우 원로 여배우 아닙니까? 그분은 그때 이민군한테 뭐 강간당하고 아니 최은희 씨도 서울에 있었죠 그때. 예,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곤욕당했겠네. 끌려가다가 곤욕했네. 이민군한테 끌려가다가 이제 자기가 탈출했다고 자기 책에다가 썼거든요. 그 다음에 타양살이 불렀는 고복수 씨도 예. 인민군한테 끌려갔는데 그 이대용 장군이 구출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 서울에서 있었던 연예인들 곤욕을 치르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예. 이민군들 진격을 지체하기 위해서 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예, 셋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김수인 간첩단 사건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것도 무슨 무죄란 말이 또 있어요? 이 사건 좀 개요 좀 설명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대령하고 동고생활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김수미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예,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 이강국이 예, 예. 나는 이강국이 사랑한 죄밖에 없다 해가지고 재판석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예, 예. 도망가다가 결국 체포됐잖아요. 예간방에서. 예, 예, 예. 충청도에 가 도망가다 잡혀졌는데 김수미가 이 사건 좀 근데 자기가 다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어드 대령하고 그 베어드 대령, 예. 동감에서 그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그 예. 박헌영이를 그 체포령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런데 박헌영 예, 예. 도망가게 한 게 예, 장본이 예. 김수미. 그리고 이중업이가 남로당 군사부장 하던 이중업이가 이중업이, 예. 구속이 됐는데 예. 그 탈출 과정에 또 김수희가 또 개입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남로당 그 프락치 그 교도관이 뭐 도움을 주긴 줬는데 예. 김수희가 또 개입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 아이도 맞죠? 이 아이들. 이화여전 다녔죠. 이화여전 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강국이하고 사귀다가 네. 이강국이의 뭐 그 지시를 받고 이제 베어드 대령을 꼬셔가지고 이제 예. 동거리 베어드 대령이 현지처였죠. 현지처, 예. 미국에 이제 예. 공군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김수희가 왜 조작됐냐 하면 이강국이가 지금 뭐 미국 간첩이었다는 그런 뭐 그걸로 해가지고. 예. 하하. 근데 그거 좀 확실하지도 않고 이제 처음에 박헌영이 그 미국 간첩 수행한 거는 북한이 이제 지어낸 그 북한도 박헌영은 미국 미제 간첩이라 주겠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예예예. 그것도 뭐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확실하지가 않고 이제 다음 박헌영이가 현 앨리스라는 여자를 입국시키는데 그 예. 당시 자기가 이제 부수상계 외상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기가 힘을 발휘했는 건 맞는데 그 여자가 공작 활동을 했는데 그 아니 박헌영이가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뭐 북한에서 공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건 맞고 현 앨리스가 이제 현연이는 박헌영과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나 진짜 어제 아까 이야기하다가 깜빡했는데 상하이 박헌영 시절에 둘이 조금 사귀었는가 봐요. 약간 연인 관계도 아는 사이네요. 이게 주세주기를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주세주기하고 결혼한 게 21년 1월달인가 그런데 예. 박헌영이가 이제 20년 전 친구네요. 예예 프리프렌드. 예예 그래서 현 앨리스 아버지가 현순 목사였거든요. 예. 현순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거의 뭐 비서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현순 목사하고 이제 현 앨리스 관계를 엮어가지고 이제 현 앨리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데 박헌영이가 이제 미국하고 어떤 접선을 해서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측 주장입니다. 예, 이게 맞죠. 주장일 뿐이지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이강국이가 이제 연루돼 가지고 이제 미국 간첩을 했다고 해서 예. 김수임이 제가 무죄냐? 이강국이가 박헌영 전에 처형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53년도에 예, 53 처형됐고. 박헌영이 55년 예, 따로 예. 재판을 받았고.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안 맞고 증거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예.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자기는. 자 그럼 네 번째로 이게 이제 가장 논란거리가 조봉암 사건 같습니다. 예. 조봉암. 예. 이 사람이 58년에 체포됐죠? 57년인가 체포되고 예. 58년에 처형됐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이거 굉장히 반대한다 했단 말이 있어요. 예. 한국 일본가 그때 상당히 동아일보처럼 예. 안정부 질문도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공산당원이다가
이승만 정권한테 이제 그 해가지고 농림부 장관 해가 농지계획하고 예. 그러다가 이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 되겠다가 나오면서 예. 이승만 정권하고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이 조봉암 씨죠. 그 조봉암 씨가 예. 그게 이승만의 뭐 제일 정적이었다. 근데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예. 그 52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예. 그때 차점을 했는 건 맞는데 예. 그때 표수가 그 420만 표인데 70만 표인가 거의 뭐 4대1 차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출마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그 이승만, 조봉암, 예. 그 다음에 그 신웅우, 이시영 뭐 그렇게 네 분인데요. 그 당시에 1952년도 대통령 선거가 최초로 그 직선제 대통령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국민적 인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나와서 말씀을 잘못드린 이 대통령이 지지 기반이 약했다는 게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했다는 게 국민적 인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뒷받침 조직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당이 없었다는 정치 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그런 또 조직적인 그 사고가 또 좀 전무한 분이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잘하면 되지 굳이 뭐 여당을 둘 필요 없다. 처음엔 좀 그런 식으로 갔는가 봐요. 그 진보당 했잖아요. 진보당 그죠? 예예. 진보당 조봉암 씨가 예, 진보당 예. 해가지고 예. 57년 58년에 수사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당 해체가 체포됐죠. 예.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제목이 그 간첩죄고 이제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고 이게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 양명사입니까? 왜? 양명산이라는 양명산이죠, 양명산. 그 대북 그 공작원한테서 첩보원한테서 이건 뭐 받았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하여튼 여기에 양명사한테 정치안 받아서 예. 북한에서 나 쪽을 자금이다 예. 해서 이제 체포됐지 않습니까? 예. 그 한 일은 감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양명산 씨가 이제 대북 첩보원이었는데 또 다른 그 북한 그 귀순 간첩한 데서 조봉암 씨하고 양명산 씨하고 그 연계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앙일보 이영석 기자라는 분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조봉암 씨의 그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뭐죠? 이영석 씨가 쓴 기자. 그냥 죽산 조봉암입니다. 아, 죽산 조봉암. 예, 이거 봐야 되겠네. 예, 죽산 조봉암인데 예. 뭐 제목이 뭐 죽산 조봉암 예. 뭐 슬픈 이야기 뭐 그런 부제가 또 예. 달리기도 합니다만 그 책이 보면은 그 조봉암 씨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조봉암 씨가 저 농림부 장관 했을 때는 전향했다는 거를 그거 하고 확인하고 예. 농림부 장관을 해서 일을 하자 했는데 예. 50일인데 대통령 출마하고 선거에 출마하고 그다음에 진보당 만들고 또 이러는 과정을 보면은 그게 아니네요. 전향한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55년도에 민주당이 출범할 때 이분도 이제 민주당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뭐 조병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봉암 그러지 말자고. 예.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상일이라는 분이 서상일 나오죠. 서상일이라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을 서상일 이 사람이 52년도 6월 25일 날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부산 부산에서. 충무로 광장에서 6.25 기념식 하는데 임시 수도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저격을 지시하는 김시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금을 대줬거든요, 서상일이가.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그때 한 1년인가 얼마 살아가지고 그거를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대 총선에 원래 대구인데 대구 을군가 뭐 그렇습니다. 자기가 출마를 못하니까 거기 이제 조병옥 박사를 자기 선거구에다가 출마를 시킨 거예요. 조병옥 씨가 처음으로 이제 급배치를 잘한 초선 의원이 됐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민주당이 생길 때 조병옥 씨가 이제 뭐 거기서 대표 최고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봉암 씨가 서상일 씨를 시켜가지고 자기도 민주당에 참여하게 해달라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봉암, 서상일이 같이 이제 진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을 할 때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서상일로 하고 예. 부통령 후보를 조봉암으로 하는 걸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예. 서상일 씨가 진보당에 자금을 다 대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두 달 앞두고 이제 조봉암 씨가 예. 그 조직은 전부 다 조봉암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그 서상일 씨 호가 동암이었는데 예. 동암 선생은 아무래도 득표력이 낮으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겠습니다. 아, 바꿔치겠네. 후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겠네. 그리고 동암 선생은 부통령 후보를 하십시오 하니까 서상일 씨가 화가 나서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이제 그 부산에 그 외과 의사던 박기 출신을 갖다가 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했는데 박기준 씨라면 저 누구 박기준 씨 아버지 아닙니까? 박기출? 박기준 부산시장. 박기준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거기 계보가 있을 거예요. 오 그러네. 박기출 찾아보세요. 그건 전 처음 지금 박기준이 예. 아버지가 뭐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아니 그건 나중에 합시다. 예.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신익기 씨가 이제 사망을 하는 바람에 예. 조봉암 씨가 이제 차점을 한 거죠. 예. 차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조봉암 씨를 때려잡았다. 전혀 사실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당시에 조봉암 씨가 진보당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예. 그 양명산시에 돈을 받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모르고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출처가 예, 맞는 사실인데 이게 출처가 간첩들이 이제 처음에 사람을 포섭할 때 그 돈의 출처를 안 밝히지 그냥 않습니까? 기말을 주는 거죠. 예.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왜 예. 아 맞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게 뭐 조작이다 해가지고 그 막 그 뭐 재심까지 해가지고 저 무죄하고 대부분 판사 있잖아요. 예. 무죄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 와 있던 그 러시아 유학생이 예. 그 비밀 문서를 파헤쳐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조봉암이를 자기가 그 포섭했다는 걸 이게 문서를 찾았거든요. 그래요? 예. 하하. 그래서 그래요? 이게 예. 지금 다시 그 원칙대로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재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에서는 지금 무죄로 해가지고 뒤엎었잖아요. 예, 엎었는데 그 뒤에 그러고 예. 얼마 안 있다가 국내에 와 있던 러시아 유학생이 예. 소련 그 문서 보관소에서 그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게? 10년 됐어요? 안 됐죠 10년? 그 몇 년 안 됐어요. 한 최근이겠네. 예, 한 3년 전 이야기네요. 최근인데 아니 그럼 대법을 해서 예. 판결하는데 그 뒤집어도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100년 전 거 뭐 동학도 뒤집어야 되는 거 어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참 요즘 예? 그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원이 작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 시효가 있잖아요 시효가. 예? 그 역사적 사건은 시효가 없다 그러고 지금 막 아니 100년 전 거 저 동학도 무죄도 하면 그 전범죄도 무죄도 그러면 반역죄도 그럼 그 세금 내 가지고 또 유공자들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법이 뭐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조봉암 씨는 뭐그 증거가 드러났네요. 예. 다음에 그 오실 때 한 3년밖에 안 됐네 그게 그럼 예, 1년 정도. 예. 지금 뭐 인터넷에 찾으면 그 내용이 아, 나와요? 예, 조봉암 치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예. 그럼 북한에서 조봉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 중요한데 북한에서 조봉암 열사람의 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아니 그- 지금 처음 김일성이가 이제 조봉암 씨를 인정하는 예.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예, 그 문서가 이제 발행이 됐거든요. 예. 아니 그거 지금 당장 쳐보세요. 조봉암 예. 북한 열사는 쳐보세요 한번 북한. 네. 아니 북한에서 인정하느냐 그걸 보면 금방 알죠. 북한 조봉암. 아니 제가 어제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북한에서 예. 북한의 평양에 있는 애국 열사는 있으면 예. 북한 연계가 되는 겁니까?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조봉암 한번 봅시다. 아직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네.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일보 2020년 5월 15일자에 예, 2020년? 예, 3년 전이네. 3년, 예. 3년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예. 나오지 않습니까? 조봉암 대선 자금 지원했다. 예. 본인 풀린 구소령 이게 국내에 와 있던 러시아 유학생이 이걸 그럼 이거 유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칙대로 하면 다시 재심을 해서 새로운 뒤집어야죠. 이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허허. 예, 이전에 재심은 뭐 증거 없이 그냥 그 무조건 뭐 조작이다 어찌다 뭐 고문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조봉암 씨 고문당했는 일이 없거든요. 아니 3심에서 끝났는데 예. 다시 뒤집어 얹고 판사 판결을 하나만 하는 이유 어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역사적 판결은 뭐 시효가 없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이제 한 이야기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참 이 기가 얘기 차네. 나오고 이영석 씨가 쓰는 책이에요. 그 북한하고 조봉암하고 이제 예. 접수했는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 예. 당시에.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잘 돼 아니 있습니다. 2011년 1월 대법원이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게 2011년입니다. 예, 예. 근데 2020년에 서류가 나왔단 말이죠. 예, 한 전개가. 여기 신문 기사가 나지 않, 조선일보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 카톡이죠. 그러면 평양 10사람은 여기는 안 보이네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평양 10사람이 묻혔는가 안 묻혔는가? 평양 열사령이 통역당 사건 그 주범들이가 그래요? 열사령이 다 묻혔고 아, 조봉암 씨는 뭐 그래요? 예. 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 지금 오재도 검사가 이 네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이제 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오재도 검사가 이 사건 맡고 그 뒤에 저 인생 마무리 이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 또 하다가 1960년부터는 이제 그 정권 바뀌지 않습니까? 고정선거 이후로 해서 하다가 이제 그 공화당 시절에 이제 부대 의원으로 그 들어가셨죠. 예. 부대 의원으로 그 당시 공화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예. 부대 때 이제 종로 중구의 그 보궐선거 때 예.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 무소속. 예, 그리고 인기가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 11대 때 그 민정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예. 그 종로 중구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 안에서 뭐 왜 이분을 반대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대 이유가 심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그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거로 또 찍혔는데 여기서부터 그거 딱지 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딱지가? 그러니까 그 민정당이란 그 정당에 있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무슨 그 민주정의당을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뭐 법치를 찾고 뭐 보수를 찾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보수의 그 완전 표본 같은 분인데 이분을 그 여론이 나쁘다 해가지고 뭔 여론이 나빠? 공산주의 잡았는데 뭐 예. 자식들한테 여론 나쁘겠지만 애국 예. 애국 검사인데. 그래서 예. 이제 이때는 그래도 비례대표는 줬는데 12대 때 또 종로 중구에 공천 신청했는데 이종찬 씨한테 밀려버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종로 중구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예. 한 1만여 표가 받고 뭐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 생활도 끝나고 그 뒤로는 뭐 사건 수임도 거의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99년도에 예. 어제도 변호사님들 직접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무장도 뭐 여러 번 만나서 그 사무장하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아, 직접 인연이 있구나. 예. 어제도 변호사께서 그때 한국논단 관련된 사건에 무료 변론을 다 책임지고 아, 한국놈들 어제도 검사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90년대 받은 거. 예.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예. 아. 그런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무장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뭐 일반 사건 수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냥 이런 사건에 그냥 시국 사건에 이제 무료 변론 예. 그런 것만 맡아가지고 있지 사건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검사들이 정치 시대 아닙니까? 예. 검찰 공화국이라는 뭐 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예.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오제도 검사를 생각하면 이 검사의 모범 아닙니까? 예.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총선 앞두고 오제도 검사 같은 애국심과 반공사상에 투철한 검사가 있느냐는 문제하고 예. 이런 오늘날에 많은 검사들이 지금 권력 맛에 어떻게 보면 취해가지고 예. 너도 나도 지금 정치하겠다는 판의 무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검사들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오제도 검사가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형국 지금 과거하고 오제도 검사 시대하고 지금하고 해서 검사가 정치를 해야 될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교훈이라든가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시오. 독자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는데 예. 어제도 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애국심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참 시대를 불문하고 참
눈을 씻고 찾아가도 참 찾기 힘든 그런 참 그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없고, 아, 사심이 없네요. 예, 소탈꾼이더라고요. 굉장히 소탈하고 욕심도 없고, 뭐 취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분을 그때 이도영 사장님 밑에서 제가 그 심부름을 하느라고 그 한국논단에 몇 개가 있는 그 김대중 쪽에서 워낙 많은 소송을 막 걸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그 심부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쭉 지켜보고 했는데 그 이제 뭐 바둑이나 조금 드시고 바둑. 예, 아무런 취미나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뭐 귀족적인 지금 골프 이런 것도 거의 안 치고요. 그냥 앉아서 이제 항상 나라가 돌아가는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이런 분이 지금 검사 출신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용산에서 나오고 또 일반 검사들 특수 검사들 다 무슨 지역군이 나간다고 난리인데 예. 오재도 검사 이런 분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국심 뭉친 분이. 그러고 해서 뭐 스카이 대학의 로스쿨의 교수들이 애국심을 공부를 가르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상할지기 아닙니까? 참 기가 찹니다. 걱정만 앞서 이게 검찰공화국 시대에. 오재도 검사 일대기를 보면서 이 검사가 정치하는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전국에서 또 건국 초기에 10년 동안, 15년 동안이죠. 우리나라의 반공 검사로서 각종 남로당 자익 공산계열의 프락치 사건을 쾌도 남로식으로 처리한 오재도 검사님의 그 애국 충정에 대해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